교수님, 이 성과평가란 무엇을 평가하는 건가요? 조직에 대한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?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눌 수 있어요.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평가라는 것은 수치화될 수 있는 지표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. 평가자가 누가 됐든 변화가 없어요. 교수님, 네. 이 성과평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네. 이 성과평가란 무엇을 평가하는 건가요? 조직에 대한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? 그게 네. 문제가 되겠죠. 그쵸. 그래서 이제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, 기여도를 과연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? 이게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문제인데요. 네.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, 개인의 능력, 그 다음에 노력, 또한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도 선천적인 능력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또 익혀지는 그것을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. 끝으로 이제 성과 측정 방식에 따라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나눌 수 있어요. 네.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정량 평가라는 것은 수치화될 수 있는 지표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량이구나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성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에 따른 그런 평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러면 이 성과평가 지표를 선정할 때 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?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우리 최 사원님도 평가 지표 어떤 걸로 할지 아까 고민하셨잖아요.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. 고민 많이 됩니다. 네. 일단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네. 통제 가능성.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. 통제 가능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과연 그 성과 지표를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느냐. 즉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성과 지표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성과 지표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쵸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한 것, 또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과 지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조언 좀 해주세요. 우리 최 사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네. 어떤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? 객관적 평가요? 아무래도 그렇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, 네.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것보다는 딱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정량 평가를 위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의 어떤 부분은 그런 어떤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측정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정성적 평가로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네.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역량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를 단순하게 그렇게 급여 혹은 뭐 연봉 혹은 또 승진 이런 거에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네.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종업원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교수님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? 네, 그러시죠? 네, 좋습니다. 여러분, 안녕. To sit down, play